센수학과 어디냐? 함수 페이지로는 72페이지. 기본 개념은 한번 슬쩍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72페이지 보면은 뭐냐? 대응이라는 게 나와 있지.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짓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이 대응이라고 하는 놈 안에 함수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함수는 알다시피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일반적인 대응은 x의 원소가 y의 원소랑 짝대기만 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대응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함수는 아니지. 함수는 대응 중에서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하나랑 이렇게 대응하는 거잖냐. 어쨌든 간에 그거 알아듣고 정의역, 공역, 치역 당연히 알 것이고, x 전체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y 전체를 공역이라고 하고, x의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만 따로 뽑아가지고 치역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고, 치역을 그리고 집합으로 나타내는 요 표현 방법도 꼭 익숙해져야 되지. 요 방법도 꼭 익숙해져야 되지. 치역을 집합 이용해 나타내는 요것도 익숙해져야 되지.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암기를 해주고. 참고로 함수의 정의는 이거지. 함수의 정의는 이거지. x가 같으면 대응하는 y값도 같다. 물론 요 놈을 배우로 나타내. 이것도 함수의 정의겠지. 함수의 정의는 고3 때까지 갖고 갈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함수의 정의는 고3 때까지 갖고 가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참고로 요 놈의 여기, 요 놈의 여기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지. 이놈의 여기 1대1 함수의 정의지. 아래쪽에 나와 있기는 해. 아래쪽에 나와 있기는 해. 다음 페이지였나? 여기 있구나. 오케이. 자, 하여튼 72페이지 정의역, 공역, 치역, 대응의 한 종류가 함수다.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대응하는 공역. 그러니까 치역이 서로 같을 때 두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함수의 종류에는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그리고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 그리고 정의역에 대응하는 공역의 값이 같아. 항등함수지. 그리고 상수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 함수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줄 수 있지. 여기까지 됐고, 다시 얘기한다면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고, 어떠한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다들 알다시피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지. 여기까지 됐고, 아까도 슬쩍 얘기했다만 함수의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잖아. 함수의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잖아.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뭔데? 이놈의 여기지. 이거는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물론 생각하면 당연한 거긴 하다만 항등함수는 x랑 y가 서로 같은 거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y 이퀄 x 같은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지.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는 정의역만 적당히 설정하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지. 다시 얘기를 할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는 정의역만 적당히 잘 설정하면 항등함수가
뭐니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x 같은 경우. 만약에 정의역 x가 만약에 뭐니 정의역과 공역이 요 놈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이거야. 뭐 있어 보이게 말하면 x에서 x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그 함수가 이거야. 얘 같은 경우 뭐가 돼? 항등함수가 돼 주지. 왜? 여기다 0 넣어봐. 0 나오잖아. 왜? 요게 x에다가 뭐니 2 대입해봐.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는 정의역만 적당히 잘 설정해주면은 뭐니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수요일 날 이제 조금 더 깊게 뭐니 얘기하든가 할 것이고 하여튼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정의 암기해야 되지. 아까 내가 말한 거랑은 대우로 나왔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대우로 답하는 거고 1대1 대응 얘기했지.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뭐니 서로 같은 함수, 상등함수 얘기했고 상수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 y는 뭐 3이다 이런 놈들이 뭐니 되다. 등함수지.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지 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는데 요거가 있지. 요게 뭐냐. 뭐 초딩 때 배웠던 대로 얘기하자면 정비례, 반비례. 중에 반비례인가 그렇지. 그리고 수학화 내용으로 얘기하면 유리함수 있잖아. 무슨 말이야? y는 x분의 1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 뭐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뭐니 있다라고 칠게. 요 그래프는 뭐냐? 대표적인 거지. 어떠한 대표적인 거야?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은 아닌 대표적인 그래프지. 다시 누가 우리에게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은 아닌 놈의 예를 들어주시오라고 하면은 들만한 예가 사실 별로 없거든. 들어줄 만한 예가 별로 없는데 그때 뭐 방금 내가 말한 요 놈을 대표하는 게 뭐야? y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 유리함수, 반비례 그래프지. 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문제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든가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디야? 바로 보자고. 어디냐? 78페이지 유형 뭐냐? 1번부터 봅시다. 480 뭐니? 2번.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대하여 아래서 알로의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 뭐 찾으라고 했네. 쉽게 말하면 이거지. 뭐 세로로 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러 개가 생겨 걔는 함수가 아니지. 세로로 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러 개가 생겨 걔는 뭐니 함수가 아니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요 지점의 좌표가 1,1, 요 지점의 좌표는 뭐야? 1,1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디귿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니 이런 상황이잖아. 뭐 자, 함수라는 거는 x에서 y로의 대응의 한 종류인데 x 그 정의역 하나가 공역 하나에 대응해야 되지.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정의역 하나가 공역 여러 개에 대응하는 케이스잖아요. 이러면 함수가 안 돼서 물론 대응이긴 해. 정의역이 어디 공역이 이렇게 만나니까 대응이기는 해. 네. 하지만 함수는 아니지. 근데 지금 말한 걸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지. 뭐야? 세로로 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러 개가 생겨 걔는 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기억은 그래서 우리 다들 뭐니 상수함수라고 뭐니 부르잖아.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도 뭐니 함수 아니잖아. 아이고야. 디귿 같은 경우도 뭐니 함수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1학기 때 얘를 뭐라고 했어? 원의 함수가 아니고 뭐라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지. 뭐 원인 함수가 아니었다는 거. 왜? 세로로 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왜? 정의역 하나에 대응하는 공역의 값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이러면 함수 아니잖아. 물론 대응이기는 해. 당연한 얘기다만. 오케이. 뭐 요 정도로 얘기해주면 될 것이고 485번 가장 뭐 무난한 문제지. 문제에서 f 뭐니 2 구하라고 했지. x에 뭐 집어넣을래? 485번. 얼마 넣을 거냐? 그러면 끝났지. 근데 이것도 알아는 놔야지. 뭐 원래 485번 문제 풀 때 정석적인 방법은 요거겠지 아마. 얘를 뭐로 알아? t로 뭐니?
치환하라는 얘기인 거겠지. x는 그러면 뭐야? 3t 마이너스 1이고 다시 한번 요 수식을 먼저 정리하면 ft가 x 대신에 요거 대입하니까 이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뭐야? f2는 t 대신에 2 대입하니까 6 빼기 1이니까 5의 제곱 25에서 뭐야? 5를 뺀 2, 10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뭐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괄호 안이 지저분하면 그러니까 괄호 안이 지저분하다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는 미지수 x 하나만 있는 게 제일 좋은데 x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내 기준에서 얘가 뭐니 지저분한 거야. 예를 들어 x가 아니고 뭐야 이렇게 돼 있어. 내 기준에서 얘는 지저분한 거야. 그럼 당연히 요거는 뭐니 지저분한 거겠지. 왜? 괄호 안에 미지수 x만 있는 게 아닌 잡다한 뭐야 떨거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항상 한 문자로 정리해줘야 되지. 정석적인 방법을 얘기하면. 그러면은 항상 뭐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있어 보이게 말하면 뭐를 해야 돼? 치환을 뭐니 해줘야 되지. 이게 습관되는 게 좋다. 괄호 안이 지저분하면. 내가 말하는 지저분하다는 거는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처럼 x 말고 다른 게 조금이라도 달라붙어 있어. 그런 걸 나는 다 지저분하다고 해. 사실 이런 놈들의 뭐니 본질은 합성함수지. 수요일날 조금 더 뭐니 얘기하든가 하겠다만. 오케이. 하여튼 이런 경우는 무조건 미지수 하나로 바꿔서 바라보는 게 좋아. 치환을 해주는 게 뭐니 좋다라고. 그래서 85번 문제 푸는 거에 한해서는 x에 그냥 5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끝이지. 근데 그냥 치환하는 방법을 얘기해 본 거야. 얘 때문에. 뭐 어쨌든 85번 요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유형 3번 뭐야 이건 또 공역과 치역이 뭐니 같다라고 하네. 오케이. 그리고 함수에서 상수적인 표현이지. x에서 x로의 뭐야.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정의역 마일에서 3까지. 공역 마일에서 3까지일 것이고 뭐 요점은 그러면 뭐야? 마일, 마일이고 요점은 그럼 뭐야? 3,3이겠다. 이 정도면 끝났는데 뭐가 끝났냐? 다시 얘기를 한다. 문제에서 fx가 뭐야? 공역하고 아이고 치역이 같대. 그때 뭐니? 실수 a, b 값을 아이고야 구하래. a, b의 곱은 0이 아니라고 했고. 자, 얘 들어볼게. 야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함수야 아니야? 왜 아니야? 또는 왜 함수야? 참고로 요거 함수 맞다. 다시 얘기를 할게. 지금 정의역하고 공역이 다시 얘기를 할게. 지금 정의역하고 공역이 여기지. 이 범위에서만 해석을 해볼게. 요 범위에서만 뭐니 해석을 해볼게. 이 범위 내에서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함수 맞아.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다. 방금 말한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fx가 뭐야 그려졌다고 칠게. 예를 들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요게 x가 마일이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방금 말한 이런 식으로 뭐니 그려졌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뭐냐 요 놈의 이거 x의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예를 들자면 마3이다 이런 느낌. 뭔 말이냐면 봐봐라. 지금 여기 y값이 마일이야. y의 최소값이 마일이라는 거지. 자 여기 y값이 얼마야? 3이지. y의 뭐야? 최대값이 지금 3이라는 거지. 근데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이런 식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잖아. 요 지점에 x좌표는 마일인데 y좌표는 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일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러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함수라는 건 x의 함수가 이러면은 뭐니? 안 되잖아. 왜?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를 했잖아. 정의역 뭐야? 마이너스 1에 3까지잖아. 대응하는 공역.
또 뭐야? 마이너스 1에 3까지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y의 값이 얼마가 됐어? 예를 들자면 뭐니 3이 됐잖아. 근데 그런 게 지금 공역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겠지. 근데 방금 말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자, 요 범위 내에서 fx가 함수로서 정의가 돼.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당연히 어디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겠지. x가 3일 때 y값이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뭐니 함수로 정의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지. 물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고 했네. 무슨 말이냐? 야, 만약에 fx가 이 노랑이 형태로 그려진다?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 달라. 공역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다시 얘기할게. 예를 들어줄게. 여기 y값이 예를 들어서 마일 콤마 0이라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y값이 그냥 예를 들어 3 콤마 2라고 할게. 얘를 두자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니? 함수는 맞아. 함수는 뭐야? 맞아. 근데 그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상황은 아니지. 왜? 이 노랑이는 y의 최소값이 얼마야? 0이잖아. y의 최대값은 얼마야? 플러스 2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y의 범위가 어디였는데 마일에서 뭐야? 3까지였잖아. 지금은 안 되지. 그러면 뭐야?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또는 뭐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두 개 모두 다 답일 거야. 근데 괄호 안에 어떤 이런 조건이 있네. 됐네.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슬쩍 봐봐라. 야, 만약에 함수가 노랑이 형태로 그려져. 노랑이 형태라는 게 뭔데? 직선이야. 그러면서 마일뿐마 1. 3,3 지나네. 그러면 당연히 뭐냐? y는 x. xy가 같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러면은 a가 1이고 b가 빵이니까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는 뭐야? 결국에 요 빨강색 그래프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점 a는 x좌표 마일, y좌표 뭐야? 3이지. 자, 그리고 뭐니? 점 c는 x좌표 3, y좌표 뭐야? 마 1이지. 오케이.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뭐니? 직선은 y는 마 x 플러스 얼마냐? 잠깐만요. 봅시다. x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요거 되든가 하겠다. 그럼 x에다 마일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지 않냐? 오케이. 그래서 a, b의 곱은 2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의역이 a에서 b까지야. 대응하는 그리고 공역은 뭐 C에서 D까지야.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충 이거잖아. X의 범위는 A에서 B까지고 Y의 범위는 뭐니? C에서 D까지다. 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해를 해야 돼. 어떤 뭐니? 특정 영역에서 함수가 정의돼야 돼. 함수가 뭐야? 정의되는 경우로 생각해보자. 얘는 함수 맞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당연한 거지. 오케이. 이거 함수 맞아. 당연하게 뭐니 받아들여야 돼. 참고로 1대1 함수이기도 하지. 참고로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도 뭐야? 되지.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안 되면 이따 쉬는 시간에 물어봐야 된다. 지금 이 부분 방금 내가 말한 거 관련돼서 뭐니 시험 내신에 무조건 나올 거야. 수능에는 안 중요한데 내신 나온다. 자, 얘 함수 아니야.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뭔데? 정의역이 아닌 이유가 뭐야? 공역이 그거라 그렇지.
자, 다시 말한다. 얘는 지금 y의 범위가 c에서 d까지잖아. 근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 노랑이에 위치한 요 공역이 아닌 다른 쪽에 대응한 거잖아. 다른 쪽에 대응해서 이런 경우는 뭐니 함수가 아니지. 네. 자, 그리고 뭐랄까? 예를 들어 요런 경우 아이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함수 당연히 뭐야? 맞지? 물론 함수는 맞아. 함수는 뭐야? 맞아. 함수는 뭐야? 맞아. 근데 1대1 함수는 뭐니? 아니겠지. 요 부분은 방금 말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든가 할게. 2차 함수 관련된 얘기는. 자, 어쨌든 간에 요거 꼭 기억해. 뭐 다시 얘기를 한다. 요 487번에서 요것만 기억해 보자. 이거 함수 맞다. 당연하게 느껴야 돼. 이거 함수 아니다. 오케이.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예. 1대1 대응이지. 함수 중에. 요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 488번을 볼까? 오케이. 문제가 내 기준에선 조금 뭐야? 재밌더라고. 항상 뭐랄까 수학 문제를 풀 땐 혹시다 가르쳐 준 거랑 구하고자 하는 걸 뭐니 연관 짓는 뭐니 습관을 들이라고 했지. 갑자기 또 뭔 미치광이 같은 얘기냐면 정의역이 뭐 얘라고 했고 대응하는 치역이 이거래. 그리고 fx는 뭐야? 2차 함수고. 응? 끝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끝났냐면 생각을 해봐라. 지금 정의역은 4개인데 대응하는 치역은 뭐니? 2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상식 그리고 다시 정의역은 4개인데 대응하는 치역은 2개밖에 없다. 플러스 2차 함수가 나오면 나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느냐? 대칭. 2차 함수만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니? 선, 대, 칭이잖아.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A 빼기 B는 당연히 뭐겠냐? 4번 끝. 방금 뭔 미치광이 같은 얘기를 한 거냐면 봐봐. 지금 대응하는 치역이 2개밖에 없어. 아마도 요놈들은 얘를 이렇게 드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은 선대칭 되는 지점에 예를 들어서 뭐야? B가 있는 이런 느낌이겠지. 예를 들어 A가 뭐야? 여기 있어. 선대칭 되는 여기에 B가 있어야지. 왜 그래야지 치역의 값이 뭐니?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냐. 치역의 값이 그래야지 뭐야?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냐. 오케이. 근데 참고로 요 4개가 이러한 뭐 대소 관계를 취한다고 했고 부하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 A에서 B 뺀 거. 다시 얘기를 할게. 수학이 그러니까 여타의 과목 이거 뭐 물론 대입해서 풀면 금방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뭐니 멍청한 방법인 것 같아. 수학이 여타의 과목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말하지만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부하라는 게 얘야. 아마도 얘랑 연관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깔끔하지. 다 그럼 바로 뭐지? 4번으로 걸리 뭐야? 샀냐? 오케이. 됐고. 그리고 뭐냐? 492번. 요 함수식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할게. 유형 4번은 내신에 무조건 하나 나올 거야. 유형 4번은 내신에 물론 무조건 하나 나올 거야. 물론 그 펜에 있는 이런 거 말고 엄청 지저분한 거 나오겠지. 엄청 지저분한 뭐니? 함수식 문제 다시 얘기를 할게. 유형 4번을 있어 보이게 뭐야 함수식 문제라고 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대입하는 거밖에. 사실 되게 당연한 거지. 갑자기 뭐가 당연하니? 문제에 보면 임의의 실수 xy래. 임의의 실수 xy라고 했다. 그 얘기는 그 xy에 관한 뭐니 항등식이라는 거고 항등식을 푸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잖아. 개수 비교하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뭐니 수치 대입. 근데 개수 비교라는 걸 하려면은 fx 자체가 뭐 2차인지 뭐 3차인지 4차인지 뭐 지수함수인지 로그함수인지 뭐 하여튼 간에 어떠한 함수인지를 알아야지 개수 비교고 나발이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거 모르잖아.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겠지. 뭐 수치. 적당한 뭐야?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 그러한 이유로 나는 제일 먼저 x, y에 똑같은 숫자부터 넣을 거야. 00.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다. 일단은 해보는 거야. 그럼 F0이 뭐야? 0 또는 1인가 뭐라고 되겠다. 자, 그 다음에 XY에 뭐야?
11 넣어보자. 그럼 F1이 뭐니? F1에 이렇게 제곱되겠. XY에 1을 넣었다. 소리 그러면 F1을 넣으면 F2가 이렇게 F1에 제곱되는. 아하. 그래서 얘가 줬던 것 같다. 그럼 F2가 얼마야? 4라고 나오지? 여기까지만 됐고. 그 다음에 XY에 뭐 넣어볼까? 아무 생각 없이 2하고 1 넣어볼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F3은 뭐야? F2 곱하기 F1. 이니까 4 곱하기 2 해가지고 8이지. 4 곱하기 2에서 F3 그러면 8이지. F1이 2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6어니까 XY에 한번 2 넣어볼게. 그럼 F 뭐야? 4는 F2의 제곱이 뭐야 되겠다. 여기까지만이 됐고. 근데 F2가 4라는 거 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F4는 4의 제곱 16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XY에 뭐를 3하고 4 넣어야겠다. 왜 그러냐고 하면 할 말은 없어. 마지막으로 XY에 3하고 4를 대입해야겠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 자, 어쨌든 그래서 XY에 3, 4 대입하면 F7이 뭐야? F3 곱하기 F4가 될 것이고, 그래서 F7은 잠깐만 F3이 얘고 F4가 이거니까 6어 2개 곱하 8 곱하기 16 하면 얼마야? 40, 128인가? 얼마가? 그치, 답이 되겠지. 함수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정석이거든? 근데 이 492번에 한해서 492번이 함수식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 형태거든? 되게 많이 등장하는 형태거든?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함수의 하나거든. 다시 얘기를 할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y는 a의 x승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 쉽게 이때 a는 숫자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진 나도 몰라. 참고로 이게 뭐니? 지수함수지. 아주 당연한 얘기해볼게. 아주 당연한 얘기해볼게. 자, 지금 fx가 있는데 fx가 이거다. 아주 당연한 얘기 뭐야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이거지. 요거는 뭐야? a의 x승 곱하기 이거지. 아주 당연한 거지.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니네 이해하기 편하겠다. 다시 이렇게 할게. 다시. 자, 우리 중딩 때인가 언제부터 배웠지?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써주니 이렇게. 다시 우리 중딩 때인가 언제 배웠을 거야? 지수법칙에 따라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지. 지수법칙에 따라서 뭐야?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지. 지수법칙에 따라서 어떤 놈의 얘는 이렇게 바뀌지. 자, 기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fm 곱하기 fn이 뭐다? 이거다. 이 중에는 지금 똑같은 거다. fx를 이거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리고 니은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거다. fx를 뭐니?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디귿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소리. 요거다. 오케이.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어떠한 함수가 지수라면은 아주 당연한 거잖아. 우리 중딩 때부터 뭐니 배워왔던 거잖아. 여기까지 말했지. 자, 그러니까 기억을 있어 보이게 나타내면 얘가 될 거야. 니은을 있어 보이게 나타내면 얘가 될 거야. 디귿을 있어 보이게 나타내면 얘가 될 거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490 뭐니 2번 보니까 그놈은 뭐니 이 기억, 니은, 오케이. 디귿 중에 뭐니 기억을 말하지.
근데 이 세 가지식은, 근데 이 세 가지 함수식은 그 함수가 지수함수가 돼야지만 지수함수에서만 성립하는 함수식이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보자마자, fx는 지수함수네. fx는 a의 x승이 되겠다. 라고 잡을 거야. 논리적으로 틀린 거 전혀 없어. 근데 문제에서 얘가 성립한 다음에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및 a는 2가 되겠다. 하하. 그래서 fx는 얘가 되겠다. 문제에서 뭐 구하래? 2의 7승 구하래. 2, 4, 8, 16, 32, 64, 128. 답이 그래서 이거야.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2에서 배워. 그리고 그때 함수식을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정의를 내리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배울 거니까 미리 배워두는 거 나쁘지 않잖아. 왜 그러면은 이 유형은 시험에 내신에 뭐니 꼭 나올 텐데 나올 때 지금처럼 빨리 풀 수 있거든. 오케이. 이거에 관련돼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할 게 좀 많은데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지수로그를 속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일단 지금 그러는 받아들여. 되게 당연한 식들이지. 이거를 다시 야 파랑이를 함수식으로 오케이 나타내면은 빨간색 박스가 된다. 바꿔 말하면 어떤 바꿔 얘기하면 빨간색 박스에 있는 함수식은 그 함수가 y는 a의 x승이라는 지수 함수일 때에만 성립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보자마자 그 새끼는 지수함수다. 라고 확신을 갖고 들어가도 논리적으로 틀린 건 전혀 없다. 그 느낌으로 가면 될 것이야. 됐고요. 그리고 494번도 암기를 좀 해야 돼. 이것도 꽤 많이 등장해. 결론이 이건 그거야. fx가 아이고야. 돈 아파. 1차 함수야. 다시. 어떤 함수가 1차 함수다? 어떤 함수가 1차 함수다는 걸 수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야. 정확히 얘기할게. 어떤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야 라는 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려면 쬐까 머리가 아파지거든.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일단 지금은 받아들여. 지금은 받아들여. 얘는 어떤 함수가 1차 함수다라는 얘긴데 원점을 지나는 다시 원점을 지나는 그럼 사실 끝났지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어떤 함수가 얘란 얘기라고. 이거 성립하겠지. 그럼 스몰 a는 얼마야? 2지. FE가 4랬잖아. 스몰 a는 2지. 그럼 fx는 y는 2x지. 기억? 맞지. 니은 맞지. 디귿 맞지. 디귿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다시. 디귿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해석하면 보자. 일단 첫 번째 경우. xy가 다시 요 y 자리에 x 넣을게. 다시 y 자리에 한번 x를 넣어볼게. 자 그러면 요 소식은 x 더하기 x가 오른쪽은 fx 더하기 이거라는 거지.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f 2x가 오른쪽은 이거라는 거지. 느낌이 대충 오지 않니? 그러면은 자 이번에 요 괄호 안에 x를 세 번 적어볼게. 그냥 이렇게 하자. x랑 이 y 대신에 2x를 넣어볼게. 이게 정석이긴 하거든. y 대신에 2x를 넣어볼게. 이거지. 근데 f2x가 얘가잖아. 요거지. f2x가 이거 맞지? 그러면 얘는 fx 더하기 아니면 이렇게 할까? 자, f 아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일반화시켜서 요 괄호 안에 x를 3개 넣는다. 진짜. 왼쪽은 이거겠지. 오른쪽은 뭐야? 이거겠지. 느낌이 대충 오지 않나? 느낌이 대충 오지 않나?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우리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만든 개념이 곱하기잖아. 방금 무슨 얘기한 거야? 다들 알잖아. 같은 수 여러 번 더하래 쓰기 귀찮아서 곱하기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어찌 보면. 같은 수를 여러 번 얘는 그러면 그치 요거지. 지금 내가 말한 걸 일반화시키면 뭐가 되겠냐? 요 디귿 수식이 되는 거잖아. 얘가 이거잖아. 다시 말할게. 이 수식이 느낌이 잘 안 오나? 이거잖아. 왼쪽은 x를 몇 번 더하시오? n번. 오른쪽은 그거 아니야? fx를 몇 번? n번 더하시오. 이게 이거잖아. 오케이? 얘는 x를 n번 더하시오라는 얘기잖아. mx의 의미 자체가. 오케이? 얘는 fx를 n번 더하시오. 라는 얘기잖냐. 빨강이는 fx를 n번 더하시오. 분홍이는 뭐야? x를 n번 더하시오. 자, 근데 여기서 y를 x로 바꿔서 생각해봐. 여기서 y를 x로 바꿔 생각하면 느낌이 똑같잖아. 그치? 왼쪽은 x를 두 번 더하시오. 오른쪽은 fx를 두 번 더하시오. 일반화해보면 왼쪽은 x를 여러 번 더하시오. 오른쪽은 fx를 여러 번 더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일반화시키기 결국엔 뭐니? 디귿이 뭐야? 되든가 하겠지요. 그래서 다 맞는 거겠지. 여기까지만 됐고 그리고 유형 5번은 뭐니? 너네가 한번 해보면은 뭐니 될 것이고 보통 그 얘기만 할게. 498번 F랑 G가 같게 되게 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다시 그 함수라는 단원에서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잖아.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얘기죠. 어떤 얘기야? 예를 들어 fx가 있는데 y는 x제곱이야. 예를 들어 gx가 있는데 gx는 이거야. 알다시피 fx는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고 gx는 절대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래프의 모양은 다르지.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이런 경우라면은 두 함수는 서로 같지. 왜? 수학에서 말하는 수학에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야, 여기 x에다가 이 정의역에 있는 거 대입해봐. 마일로닉, 대입해 똑같이 대입해봐. 그때 y 값이 같아? 두 함수 그냥 같다라고 하자.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정의역이 똑같이 대입했을 때 그 튀어나오는 y 값 같아. 그러면 우린 두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사실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y는 x제곱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미친놈이야. 이 문제에 한해서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미친놈이야. 왜? y는 x제곱은 맞아. 파랑이가 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정의역 이렇게 설정했잖냐. 그럼 fx는 뭔데? 그렇게 점 3개야. fx는 뭔데? 이렇게 점 3개로. 이게 fx지. 오케이? 정의역을 왜 내가 이렇게 설정했잖아. 일반적인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잖아. 대응하는 공역도 치역조. 그러니까 공역도 모든 실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지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지. 마찬가지로 절대값 x도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아.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 gx는 이거지. 왜? 정의역이 이거니까.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같아지는 거지. 그 fx, gx 그 식 자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오케이. 그래서 498번 같은 경우 다시 돌아가서 알다시피 두 함수가 같네. x에다 a 대입했을 때 튀어나오는 y 값이 같아라. 그런 얘기니까. a는 그러면 1이랑 3이네. 그러니까 정의역이 1이나 3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두 함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2의 2승에서 공집합 뺀 3개가 걸리겠지.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거 되게 당연한 느낌으로 뭐니 받아들여야지. 마지막에 얘기한 것도 뭐니 당연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지. 헷갈리면 이따가 뭐니 물어보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냐. 오케이? 자, 그리고 뭐야? 이게 왜 나왔지? 499번? 1대1 대응인 걸 뭐니 찾으라고 했네? 그래프 그려보자. 499번 얘기하려는 거네. 그러면 1번은 상수함수니까 뭐니 1번은 뭐야? 그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2번은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3번 정도는 보자마자 바로 돼야지. 절대값안이 0보다 클 땐 y는 2x. 절대값안이 0보다 작을 땐 지워져서 y는 뭐야? 0. 그 다음에 4번은 그 다음 뭐야? 4번은 뭐야? 0하고 1을 두 분으로 하는 2차 함수니까 요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1번, 2번, 3번, 4번, 문제에서 이 5개의 그래프 중에 1대1 대응인 거 다 찾으라고 했네. 쉽게 말해서 이거지. 그러니까 뭐가 이거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가 돼야 되지.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똑같은 말로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가 돼야지.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아니지. 그래서 4번 그래프 아니지. 그리고 뭐야. 2번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니까 맞지. 5번도 계속 증가하니까 뭐야? 맞지. 됐고 3번은 봅시다. 3번이 왜 1대1 대응이 아니지? 요 부분 때문에 뭐니 1대1 대응 아니지. 여기서 계속 증가 아니잖아. 오케이? 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 이걸 있어 보이게 우리가 단조 증가라고 부르기로 했지. 어떤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 또는 단조 감소가 뭐니 돼야 되지. 사실 근데 이게 약간 개소리기는 하거든. 제가 다시 얘기한다. 다시 얘기를 할게. 어떠한 함수가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걸 따지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요거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가로로 줄 거 없을 때 만나는 점 하나만 나오게 해야지. 가로로 줄 거 없을 때 만나는 점이 뭐니? 하나만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방금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가로로 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만 있게 해라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라 라고 말하는데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틀려. 여기까지는 알아놔야 돼. 여기까지는 알아놔야 돼.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까? 이런 경우.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 그러니까 증가랑 감소가 뭐니 섞여 있지. 자, 근데 뭐니? 가로로 줄 거봐라. 만나는 점 무조건 없대. 하나밖에 안 생기지. 이 새끼 뭐 돼? 1대1 대응돼. 이 새끼 뭐 돼? 1대1 함수이기도 해. 말한 거 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그럼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지.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거나 개념 물어보는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거나 개념 물어보는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면은 단조 증가다, 단조 감소다라고 하면은 개소리가 된다라고. 왜 대표적인 게 이런 예가 있잖냐. 말한 거거든요. 그치? 오케이. 기억해놔야 되고 500번이 방금 말한 거지. 1대1 함수인 거 또는 뭐야 1대1 대응인 거 찾아라. 일단 기본적으로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가 돼야 되니까 보자마자 기억은 안 되고 리얼도 안 되고 미음도 안 돼. 다시 얘기를 한다.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뭐야 쉽게 말해서 가로로 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러 개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억, 리얼, 미음은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니은, 디귿, 비읍이지. 1대1 함수는 니은, 디귿, 비읍. 3개일 것이고. 근데 내가 아까 한번 얘기했지. 뭔 얘기했어? 1대1 함수랑 다시 얘기를 할게. 1대1 함수 중에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 부르기로 했지. 다시 얘기를 할게.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1대1 대응이라 부르기로 했어. 사실 큰 차이는 없어. 5일 기준으로. 큰 차이는 없고 그냥 평소에는 1대1 대응이고 1대1 함수고 에이 그게 그거지.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라고. 뭐 1대1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거에 대표적인 놈. 요 유리함수. 이 유리함수에서 그러니까 뭘 기억하느냐. 유리함수만의 고유의 특징이 있었지. 뭐지? 점점 근접하는 선.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뭐가? 점근선이 있었잖아. 갑자기 뭔 말이야?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 디귿이 유리함수는 아니거든. 내가 방금 예를 들었던 유리함수는 아니거든. 지수함수지 오히려. 참고로 지수함수도 점근선 있잖아. 살짝 뭐 수투 내용이긴 하다만 지수나 로그 함수도 점근선 있잖아. 점근선이 있는 새끼들은 1대1 대응 안 돼. 다시 얘기할까? 쉽게 말해 이런 얘기야. 자, 봐봐라. 되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당연한 거냐면요. 아이고야. 지금 fx가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뭐야 그려지잖아. 얘는 x축하고 만나지 않지. 그 얘기는 y가 0이 되는 뭐니? x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이 어떤 함수가 다시 어떠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1대1 뭐니 대응이 되려면 이런 느낌이잖아. x의 값이 y의 다 이런 식으로 다시 어떤 함수가 다시 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 1대1 함수 맞지? x가 서로 다른 y에 하나씩 대응하니까.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 요 새끼 때문에. 공역 중에 하나가 대응 안 하잖아. y값 중에 하나가 편의상 y값이라 할게. 정확히 말하면 공역이지만 어쨌든 근데 뭐니 y값 중에 하나 대응 안 하잖아. 이러면 이 새끼는 1대1 대응 아니잖아. 1대1 대응 아니잖아. 근데 지금 요 케이스를 봐봐. y가 0이 되는 거 0이 되게 하는 x값 존재 안 하잖아. 왜? 점근선 때문에.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는 선. 똑같은 말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똑같은 말로 얘가 이 점근선이 그 뭐니 이거잖냐. y가 0 되게 해줄 수는 없잖아. 말 그대로.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그래서 요 디귿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다만 계속 얘기한다만 1대1 함수이지만 대응이 아닌 대표적인 얘야. 사실 이 얘 말고는 다른 경우는 몰라. 내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요 경우야.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딱 한 가지. 디귿. 그래서 여기서 뭐냐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는 뭐야 요 니은 디귿 비읍 중에 디귿을 제끼고 2개겠다. 2개 더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야 5개가 되겠지. 기억해놔야 돼. 외워버리는 게 좋을게요. 외워버리는 게. 자 그리고 뭐 501번은 요 81페이지까지만 하고 조금 쉬고 다시 할게. 오늘 80 어디까지 하려고 했지? 내가 85까지 할 생각이거든. 자, 오케이. 501번?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다. 정의 여기 마삼에서 플러스 3까지. 그리고 공역이 1에서 13까지고.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냐? 1대1 함수 되게 하라고 했네. 끝났네, 그러면. 심지어 A가 양수라고도 뭐니 가르쳐 주었다. 자, 아까 슬쩍 얘기했지. 자, 이거 함수 맞다. 이 범위 내야 이 새끼 함수 맞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 새끼 함수 아니다. 정의역이 그 공역이 아닌 다른 쪽에 뭐 대응하는 거니까 얘는 함수 뭐야 아니야. 얘가 근데 뭐야 1대1 대응 되려면 뭐냐
쉽게 말해 꼭지점 지나야지. 그러니까 BD를 지나거나 그러니까 AC를 지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니 BD를 지나야겠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점B가 3,1이고 점D가 13이니까 기울기는 6분의 12니까 2다. 기울기 2면서 3,13 지나니까 이거 되겠네. 구하라는 건 개수들의 합 F1 구하라는 거구나. 답이 그래서 4번이지. 구하라는 건 개수들의 합 F1 구하라는 거구나.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지. 504번은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되겠지. 어느 정도냐? 자, 504번. 정석적으로 푸는 건 뒤에 해설 보면 될 것이고 절대값 나왔지. 다시 얘기를 할게. 504번에 이 fx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x값.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x값인 x 이퀄 3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지. 하나도. 근데 1대1 대응되라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잖아.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계속 양수거나 기울기가 계속 음수면 되겠다. 생각을 해봐라. 얘는 그러면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 기울기는 a 플러스 2겠지. 그거 그대로 나오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음수일 때 기울기는 2 빼기 a겠지. 뭐가 반대로 나올 거니까. 근데 기울기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네. 이거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요 수식은 이거잖냐. 양변을 지금 마이너스 곱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결국 A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냥 기본적인 문제야. 정석은 이거겠지. 다시 얘기를 할게. 정리하면서 들으십시오. 정리하면서 들어라. 절대값 등장했으니까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야겠구나. 절대값 안이 0보다 크면 fx, y는 a 플러스 2x 빼기 3a 빼기 1. 절대값 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는 y는 a 플러스 2x 더하기 3a 빼기 1이 되겠네. 그래서 fx는 fx는 x는 equal 3을 기준으로 3보다 클 때에는 대충 이런 그래프로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x가 3보다 작을 때에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겠다. 이런 느낌이라는 게 뭔데? 기울기가 같아야겠다. 그래서 요거 2개 곱한 게 양수가 돼야겠다. 물론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확인해 봐야지. 만약에 fx가 기울기는 같아.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줘. 얘는 그러면 1대1 대응 안 되잖아. 요 부분 때문에 얘는 그러면 1대1 대응 안 되잖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은 여기 노랑이 x에 3 대입하고 그리고 여기 하늘이 x에 3 대입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도 잡아줘야겠지. 아주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런데 멍청한 짓이지. 왜 멍청한 짓이야?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봐. 어떠한 경험? 우리 1학기 때 꽤 많이 했다. 뭐를? 절대값이 들어가는 그래프 그리는 걸 꽤 많이 했어. 바깥에 이런 거 있네.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걸 꽤 많이 했어. 근데 어떠한 경험에 빗대어 보냐면은 절대값하고 그냥 x가 섞여 있어. 이게 2차일 수도 있고 3차 그럼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 다시 절대값과 절대값 바깥에만 이런 게 섞여 있어. 어떻게 그려질지는 나도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은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끊기는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 항상 연속으로 그려졌었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일은 전혀 없어.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한다는 것도 잡아주는 게 맞지.
x에 3 넣었을 때 서로 같다는 거 잡으라고. 그런데 너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절대값과 그냥 x가 섞여 있는 그래프라고 해서 그림이 독특하게 그려지기는 했다만 독특하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끊기면서 그려지는 경우는 없었어. 이런 식으로 끊기면서 그려지는 경우는 없었어. 그래서 굳이 3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다라는 걸 따질 필요는 없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어쨌든 8시 10분까지 쉬었다가